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단법인 오늘은 공모 설명회 청년 집중 영화 분야 미리 보기 정각 2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은 저희 채팅장에 잘 들린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귀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 총 5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사단법인 오늘은 법인 소개가 진행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프로젝트 및 공모 소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멘토 감독을 맡아주신 윤단비 감독님의 강연이 연결되고 네 번째로는 2024년에 참여해 주신 감독님들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 제작했던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 설명회는 지금 현재 녹화돼서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일부 오픈될 예정이라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단법인 오늘은 법인 소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강국현 사무국장님 모시고 오늘은 법인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잘 들리시겠죠? 네, 주말 낮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모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단법인 오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오늘은 2019년도 창간 20주년을 맞은 주 대학낼 법인과 임직원의 청년에 대한 사회기여 의지로 설립한 문화예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항상 미션과 비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 사단법인 오늘은 청년의 다채로운 오늘을 지원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미션과 문화예술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비전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청년 여가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사회적 약자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다가 2023년부터는 청년들의 마음 챙김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티스트 사업과 오른쪽에 있는 아트 퍼스트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가 분류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이 공모 설명회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왼쪽에 있는 아티스트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트 퍼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화예술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트 퍼스트라는 이름 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사단법인 오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도움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단법인 오늘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이사진들과 함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집중 프로젝트의 영화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요. 저희는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들을 대상으로 청년 집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진행하는 분야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올해는 저희가 영화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청년 집중 프로젝트가 다른 공모 사업들과 조금 다른 점들은 항상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청년 이야기를 먼저 공모하고 해당 이야기들을 문화예술 작품으로 성화시켜 주실 예술가님들을 모셨다고 한다면 올해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실 창작자님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청년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아마 청년분들과 매칭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화예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청년들 대상의 연구 사업들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저희가 지역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보고서도 발행해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화에 관련된 주제를 지역 청년과 함께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로컬 보고서가 아마 제작 과정에서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CRC라고 청년 창작 권리센터라는 것도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창작인들이 다양한 권리들을 아마 필요로 하실 텐데요.
청년에 대한 아젠다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저희가 웹진 형식으로 발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작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텐데 저희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지우 작가님은 본인이 글쓰기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이런 그 저작권 관련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할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에 권리 상담소를 이용해 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을 도구화해서 저희가 청년들의 정서 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이런 아트 퍼스트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훌라, 글쓰기, 무용, 카포에라 등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매주 청년들과 만나서 청년들의 정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창작자를 떠나서 청년분 당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본인의 정서 관리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라이즈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1박 2일 여름 시즌에 문화예술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립 청년 대상의 캠프와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을 돕는 종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캠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디아라고 해서 시각장애 청년들을 이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단법인 오늘은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들도 전달하고 있으니까 영화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식들이 궁금하시면 관련 채널들 팔로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 이 생각 하나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오늘은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법인 소개 진행해주신 강국현 사무국장님께 고생했다고 이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비대면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대면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은근히 약간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약간 뻘쭘하기도 하고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짝짝짝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청년집중 프로젝트 공모 및 공모 소개 진행할 심다솜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공모를 이제 같이 하시게 된다면 제가 계속 연락드리고 정말 주구장창 볼 사업 담당자입니다. 네. 청년 집중 프로젝트는 앞서 구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티스트로서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이제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청년 삶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년분이 신진 예술가랑 두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문화예술 작품이 제작되고 저희는 그것들 기준으로 이제 대중분들을 만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은 예술가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쪼끔이라도 힌트가 되실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가 좀 만나왔던 청년분들을 적어 놨습니다. 뭐 고립감을 느꼈던 적이 있거나 뭐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흉터를 가지고 있거나 경계선 사이에서 고민 중이거나 이런 정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청년 신분들과의 대화로 이어지고요. 청년의 이야기는 또 문화예술 작품이 돼서 대중과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지난 프로젝트를 조금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술가분들 68명을 지원해 드렸고요. 청년분은 71분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 작품 68개를 만들었고, 결과 발표는 23번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영화 상영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을 7,000명 넘게 여태까지 만나온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공모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건데요. 그 공모 대상은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단편 영화를 제작할 예술가 분들이시고요. 공모 자격은 19에서 39세 신진 예술가로 전공과 작품 발표 경력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희가 이전에 영화 제작할 때 미술 작가로 활동하시던 분도 그 공모의 대상이 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과 작품 발표 경력을 넘어서 저희는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공모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품 주제는 세상 속 모든 소외된 것들에 대하여라고 잡았고요. 모집 인원 3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작품 제작 지원금 500만 원이고요. 작품 발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멘토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아까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술가 당사자와 그 작품을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합 홍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많이들 홈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 2장 정도 되는 간단한 공모 신청서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시나리오 요렇게 3 가지는 필수로 보고 있고요. 제작 계획서는 선택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심사는 서류 심사를 1, 2 차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서류 심사 때 저희가 구배수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오늘은 사무국 내부에서 메시지나 프로젝트에 조금 더 적합한 작품들을 고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서단법인 오늘은 주제가 앞서서 이제 로컬 지역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랑 연관된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2차 서류 심사에서는 이제 외부 영화 전문가 분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해 주실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9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차 서류 심사나 2차 서류 심사 사이에 별도로 발표를 하진 않고요. 2차 서류 심사 대상 2차 서류 심사 결과 인터뷰 대상자에게만 이제 따로 연락드릴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이 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조금 참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나 멘토링 일정을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멘토링은 연출과 촬영 각 한 번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한 번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2026년 9월 3주 내에 단편 영화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의 요거 제외하고는 타임 스케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짜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최종 발표는 3월 30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과정별로 조금 더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청년과의 대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많이 여쭤봅니다. "왜 진행을 하시는 거냐?" 애초에 이걸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청년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 이야기가 납작하지 않고 청년의 이야기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공모 계획안 내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청년과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실 거고요. 제가 그거 기반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저랑 어떤 분들을 섭외하면 좋을지 조금 더 깊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섭외를 진행하고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청년을 섭외할지 같이 논의를 하고 청년이나 장소 섭외, 일정 조율 전부 제가 진행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를 조금 더 그냥 중점적으로 생각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의 이야기를 얼마나 반영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청년 이야기 반영에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청년 그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을 때 대화에서 느껴진 연결의 감각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과정에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저랑 논의를 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야기를 저희가 그대로 영상에 옮기는 작업이 절대 아니고요.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4 월에서 6월 사이에 제가 또 추후에 일정 조율을 해서 시나리오 연출 멘토링 한 번, 그리고 촬영 멘토링 한 번 진행하게 되고요. 그 저희가 최종 선정된 3 분이랑 같이 3대 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멘토는
연출 시나리오 멘토로 이따가 저희 멋진 강연을 해주실 윤담비 감독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 촬영 멘토로는 최찬환 감독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기타로 또 다른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품 제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작품 제작은 저희의 일괄 개입 없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어떤 분들이랑 구성하시는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언제 무엇을 찍으시는지 전부 예술가가 결정하실 수 있고요. 저희에게는 9월 3주 내에 완성작만 공유 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나리오 고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뭐 공유, 논의해 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제출 후 수정해도 되나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정하셔도 되고요. 사실 그 제출 이후에 저희가 멘토링도 있고 청년과의 대화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랑 상의하고 논의하시고 그 방향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수정하셔도 얼마든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지원이 되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가능하고요. 저희는 타 기관의 중복으로 신청이나 지원이 전부 가능한데 그 아래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회도 하고 다른 관객들도 만나러 다닐 건데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그리고 제작 지원에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로 확인만 된다면 저희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 지원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 개인의 그 원천 소득세로 이제 지출을 해 드릴 예정이라서 개인 신청은 개인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작 과정에서 팀 구성 권한은 온전히 이제 창작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어 개인으로 받으시고 그 내부에서 원래 생각하시던 팀과 함께 진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이 개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질문들을 듣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두 가지 정도 현장에서 받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수미 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청년 섭외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트퍼스트나 이런 되게 다양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 인프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주제랑 최대한 잘 맞는 사람을 저희가 섭외를 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3주 이후에 완성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후반 작업을 보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달쯤에 아마 처음으로 제작된 작품을 오픈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진 최대한 다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 완성 그 이후에 후반 작업을 정말 더 보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최대한 9월 3주 이후에 이거를 외부에 오픈해도 상관없는 정도로 완성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작 계획서가 선택이긴 한데 안 되면 불리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택이라서 이거는 가산점의 영역은 아니고요. 네. 조기찬님, "시나리오라는 게 완전한 대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시놉시스가 아니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형식은 갖춰서 최대한 사실 저희가 전공자의 유무를 보진 않지만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지는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들을 수정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나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청년 섭외를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주제랑 맞춰서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완전 명확한 것들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은 진행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 청년이란 정확히 어떤 청년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라고 해 주셨는데 지역 청년이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맞고요. 지역이나 로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면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 다시 돌아온 청년들 이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청년이라는 어떤 공통분모만 있으면은 된다고 조금 넓게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선정된 후 배급 과정도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100% "어떤 식으로 될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리엔테이션 때 조금 더 자세한 것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전에 2024 년에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셨던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저희 그 정종현, 박은서, 이나경 세 분 감독님 모셨고요. 원래 김민혜 감독님도 참여하실 예정이었는데 거의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상황이라서 오늘 세 분만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세 분은 2024 년에 청년부촌 프로젝트 참여해 주셨고요. 이때는 주제가 관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 세상 속 소외된 것들에 대하여 저처럼 이제 그때는 관계, 커넥트에 관련된 것들을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궁금했던 거에 조금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전 질문을 조금 미리 드리고 드렸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한 분씩 조금 연달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랑 어떤 작품을 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셨었는지 저희 정종현 감독님, 박은서 감독님, 그 이낙연 감독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청년집중 프로젝트로 나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라는 작품을 제작했던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주의가 점차 심해지고 이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주제로 이 영화를 준비하던 중에 감사히도 이 청년집중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고 계신 청년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타인에게 왜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는지 그런 이유, 그럼에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주하는 건 연출했던 박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집중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출했던 작품은 이제 고독사 이전에 있는 청년들의 고독생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화를 나눴던 청년은 고독생의 경험이 있으셨던 작가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직접적인 그런 생활이나 그분이 직접 겪으셨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또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 좀 영화적으로 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빗속으로 연출한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보육원에서 자라서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이 약간 꿈과 현실 앞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대화를 나누었던 청년분은 실제 이제 보육원에서 계셨던 자립 준비 청년이셨던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고, 전 얘기를 좀 나누면서 설정 자체를 좀 너무 편협하게 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 좀 시나리오의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것들을 좀 고치는 데도 막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집중 프로젝트가 이 공모도 하고 청년과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멘토링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 이후에 뭐 상영회까지 이어진 좀긴 텀의 공모잖아요. 이 진행 과정에서 각자 조금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으셨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똑같은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주자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고 이게 주위 얘기도 많이 듣고자 했는데 이제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저도 학생 때 이 작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그 화근이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저도 모르게 이거 편향적인 생각을 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 집중 프로젝트 덕분에 어쩌면 이제 만나지 못했을 청년 작가님과 이런 다양한 그분의 시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느꼈냐면은 아무래도 청년 집중, 청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제작 지원이다 보니까 그 다른 영화 제작 지원에 비해서 좀 더 청년이라는 그 소재나 뭔가 그런 데에 있어 연대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작 지원 과정에서 멘토링을 또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메꾸고 싶었던 부분이라던가 조언들을 얻는 데 있어서 좀 지원을 요청하는데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잘 제작 지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행을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들이 있어서 이걸 지금 뭔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제작 지원을 저도 받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잘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은 측에 좀 드렸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들이 뭐 너무 잘 만드는 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다만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다 하고 오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해서 기억에 좀 크게 남아 있고, 그래서 저도 진행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은서 감독님께서 멘토링 받으셨던 그 촬영 멘토링 받으셨던 최철환 감독 올해도 이제 고정 멘토로 이제 활약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사실 나경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사실 저희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질문도 있었는데 그 일체 어떤 그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지 않고요. 그 드리는 500만 원을 오롯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좋은 질문을 세공해 나가고 그거를 표현해 나가시는데 쓰시면 되는 그런 공모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집중 공모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십 분째 들어가 계신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2024년 그 공모를 통해서 그 제작했던 단편 영화가 제 첫 연출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되게 많고,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멘토링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현업 PD님한테 멘토링도 받고, 사실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멘토링, 뭐 상영회, 사실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소중한 경험으로 제가 가질 수 있었어서, 혹시나 그 당시에 저처럼 뭐 작품 제작 경험이 적어서 뭐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감독님들이 계시다면, 이게 고민보다는 이게 자신 있게 지원하셔서 함께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앞에 말씀 막 해주셨듯이 다른 감독님들께서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를 영화를 쓰다 보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청년 집중 프로젝트는 결국엔 사회에서 청년의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일단 싶고, 그래서 사회 문제 다루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거나 그걸 꼭 해야겠다는 압박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걸 좀 내려놓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이제 앞에 감독님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경험치에 사실 많이 구애받지 않고 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작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뭔가 사실 시나리오를 또 쓰다 보면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풀어내는 데 한계가 올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비슷한 또래의 그런 해당 청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서 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감독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인 질문들이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포트폴리오를 어디까지 구성해도 되는지, 뭐 몇 개 구성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질문을 가진 어떤 분인지 파악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공모를 준비하는 이 기간 자체를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분이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지를 좀 세공에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혹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네,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셨네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지원하실 때 준비하셨던 시나리오가 멘토링과 사업 진행 거치면 어떤 실제 결과물과 비교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당시 이야기 구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지원 과정에서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요거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것도 똑같은 순서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냥 파편적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시나리오가 필수였지만 2024년에 시나리오가 필수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원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신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시나리오가 필수가 되었다는 차이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지원할 때는 시나리오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사실 어느 정도 대략적인 틀은 다 있었는데 이거를 제출하는 게 없어서 그 문항 중에 하나를 막 진짜 1신부터 15신 막 설명하는 걸로 막 썼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진행을 하면서 그 청년들과 대화가 되게 의미가 컸거든요. 너무 내가 시나리오 쓸 때 너무 내 생각에서 썼구나.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예술이고 영화지만 내가 결국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편향돼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좀 그런 구조들을 고치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뭐 구조를 변화하거나 내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응원을 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안 하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되게 열심히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이 될진 모르겠는데 저는 제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쓰려고 했던 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보다 제작 경험도 많은 사람도 분명 많을 거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족함도 솔직하게 말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필했던 게 아마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때 이제 시나리오 제출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있었는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구조적으로 변화는 있었는데 기본적인 소재나 인물이나 그런 결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팁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소재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내가 이 관심을 어떻게 이야기로 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장르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런 걸 좀 잘 어필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 단계였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는 이제 그 청년분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혹시나 보는 사람들이 뭐 상처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좀 수정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앞에 두 감독님들과 되게 비슷하게 저도 뭐 제작전 서류를 내는 과정이라든지 면접을 보러 가서도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건지 아니면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또 되게 편하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되게 미주얼 고주얼 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신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을 정말 솔직하게 잘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질문이 너무 재밌고 딱
맞춤형 질문이 나와서 세 분 다 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세 분 다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도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시나리오가 뭐 완성형이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냐를 여쭤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이야기들, 감독님들이 주셨던 이야기를 참고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잘 파악하셔서 공모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